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오는 20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연구 속의 일상, 일상 속의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기술대전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상 수소 찌꺼기와 햇빛을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외부 전력 없이 햇빛만으로 수소를 만들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생산 속도도 빨라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뇌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밝혀졌습니다. 실험에서 우측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이 다른 부위가 손상된 사람들보다 추론 능력 실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소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미나리가 가진 숙취 해소 효능을 처음으로 입증했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음주 전 미나리 추출물을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두통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오는 20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와 대전관광공사의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통합돼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연구 속의 일상, 일상 속의 연구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과학기술대전은 첨단 과학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우수한 R&D 성과를 전시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이 의정 갈등 관련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될 경우 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지난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대다수 의대생이 등록금을 낸 뒤 수업에는 복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들은 모두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에서 물과 토사 유출로 터널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물막이 공사 시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위에 있던 도로까지 무너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명일동에서, 최근에는 부산 사상구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모두 지하철 공사장 근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공사의 경우 지하수와 토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땅꺼짐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구착이 크면 클수록 땅에 있던 지하수가 나오는 그런 양들도 많아지고 지하수의 유속이 빨라지면은 산사태 나면은 토성이 내려오듯이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돼요. 전문가들은 지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흐르지 않도록 물막이, 차수 공사를 하면 땅꺼짐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새어나온 지하수와 토사를 밖으로 퍼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차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경우 공사 기간과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1,600톤이나 되는 지하수를 밖으로 퍼내며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 안전 평가 내용과 현장 변수에 따라 차수 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따르도록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 침하가 발생되게 되면 이거는 차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툴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하안전평가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지하 빈 공간을 확인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GPR 장비는
지표 아래 2m 정도까지만 탐지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좀 더 깊이 땅속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GPR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다른 탐지 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탄성파 탐지 장치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땅 속에다가 그걸 묻어놓고 가볍게 탕탕탕 때리면은 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고 지하철 공사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세세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사탕수수 찌꺼기와 햇빛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장지욱 서관영 교수팀은 사탕수수 찌꺼기에서 나온 푸르푸라를 이용해 외부 전력 없이 햇빛만으로 수소를 만드는 광전기 화학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푸르푸랄이 구리 전극에서 산화되면서 수소가 나오고 남은 물질은 고부가가치 물질인 프로산으로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술은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수소와 달리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고 다른 태양광 기반 수소 생산 기술보다도 생산 속도가 빨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뇌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논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밝혀졌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좌우 전두엽 손상 환자 247명과 건강한 81명을 대상으로 추론 능력을 평가해 분석적 역할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규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측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이 다른 부위가 손상된 사람들보다 추론 능력 실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병변 결손 매핑 기법이 사용됐는데 뇌 손상 부위와 그에 따른 인지적, 행동적 결손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뇌의 기능을 찾아내는 강력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국내 연구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의 뉴런형 트랜지스터, 뉴랜지스터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경민 교수 연구팀은 생물학적 신경망을 모사해 시계절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델인 LSM을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는 뉴랜지스터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뉴랜지스터 기반 방식이 기존보다 오차율이 10배 이상 낮고 예측 정확도와 학습 속도는 향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나물 미나리는 보통 숙취 해소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북 전주의 대표 작물인 미나리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검증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 위에 수백 개의 하우스가 가득합니다. 전북 전주의 미나리 생산단지입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물미나리는 전주를 대표하는 10가지 식재료 중 하나로 부드러운 배가 특징입니다. 저희는 일단 식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드시기에도 아주 무리 없게 편하게 요리면 요리 아니면 생식은 생식 다 드실 수 있게. 전국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주 미나리. 미나리는 동의보감에 실릴 정도로 건강 효능이 뛰어난데요. 최근 과학적으로 그 효능이 확인됐습니다.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미나리가 가진 숙취 해소 효능을 입증한 겁니다. 숙취 경험이 있는 건강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음주 전에 미나리 추출물로 만든 젤리형 스틱을 먹게 한 건데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와 두통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먹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았습니다. 미나리가 예로부터 일단 숙취 해소 기능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었지만은 이렇게 인체적인 시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은 처음이고, 그다음에 숙취 해소 효과도 굉장히 뛰어나게 나왔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메스꺼움과 현기증 등 5가지 주요 숙취 증상에서도 실험 대상자들의 숙취 회복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미나리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서 미나리 재배 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앞으로 미나리 외에도 지역 농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는데 숙취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음주단속입니다. 감자 한번 하겠습니다. 세게 한번 후 불어주세요. 예. 이른 아침, 경찰이 불시에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술이 덜 깬 운전자가 줄줄이 적발됩니다. 그리고 이 수치에 만약 선생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체열을 요구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전날 마신 술이 화근이었습니다. 전날 밤 10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0.047%,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마지 정도는 안 먹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운전을 한 거죠. 후회는 되죠, 당연히. 전날 밤 마신 술은 당연히 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검사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심장 떨려서. 훈방 조치에 그친 운전자는 하마터면 처벌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다시 있는 데가 전날 술 먹으면 운전 안 할 거예요. 아니, 오늘 좀 욕심냈어요. 와이프 출근시켜준다. 어저께 늦게 들어온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경찰이 아침 7시부터 경기 북부 지역 13곳에서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 40분 만에 1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12명은 정지됐습니다. 경찰은 숙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위험하고 또한 음주운전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일한 생각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내 얼굴과 똑같이 생긴 아바타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진이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모사한 초현실 AI 아바타 생성 기술을 개발한 건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교한 근육이 드러나는 표정부터 입모양의 미세한 표현까지 사진 속 사람과 똑 닮은 아바타와 자연스러운 대화까지 가능합니다. 생성형 AI 등 기존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스템은 존재했지만 단순한 명령을 수행하는 데 그쳤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입술과 턱 등 발화와 연관된 부위를 선별적으로 학습하고 합성하는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갖는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불필요한 정보 학습 단계를 줄인 만큼 피부 주름과 같은 얼굴 표현을 정교화하는 데 더 신경을 쓴 겁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키오스크와 은행,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 기술을 확대 적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휴먼, 그것도 나와 닮은 아바타와 대화하고 상호작용할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의 편리함은 늘어가겠지만 이로 인한 딥페이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학기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2달 동안 주말마다 열리는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전시장을 직접 다녀오거나 보드게임과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교육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래밍과 로봇 작동을 위한 기초 코딩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과천과학관 교육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하는 효력이 결국 예고됐던 대로 현지 시간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던 정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양국 협력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예고했던 대로 현지 시간 15일 0시를 기해서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급히 미국을 찾아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결국 발효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한국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우려를 미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일 후속 실무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설명임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협력의 현장에 있는 연구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다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장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한 달 이상 앞서서 사전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그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쨌든 자유로운 출입이 좀 제한되는 그런 지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 적성 국가들과 같은 명단에 포함한 것만으로도 한미 관계에 상징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해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제 시점이 계속 늦어질 경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만 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사업성을 놓고 우려가 제기된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이 결국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관심사에 보조를 맞추며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대미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실질적인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정부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 뒤 자신의 SNS에 원스톱 쇼핑은 아름답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과 관세, 조선, 미국산 LNG 구매와 알래스카 합작 투자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관심사를 테이블 위에 놓고 협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도 빅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협력과 조선 협력 이걸 통해 가지고 무역 수지 문제를 다루어서 그런 큰 틀에서 빅딜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겠다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미국산 LNG 구매를 늘리는 것, 그리고 조선업 협력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2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사업성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 정부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기회 있을 때마다 알래스카 사업 참여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관세나 방위 분담금을 지렛대 삼아 사업 참여를 압박한다면 마땅히 빠져나올 도리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수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위 문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협상력을 잘 발휘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장 그 데미지를 적게 입고 그다음에 뭐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에서는 다음 주에 한국 최고위 협상팀이 온다며 우리 정부가 내밀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상 전문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네 번째 방미길에 오릅니다.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 스마트폰까지 관세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정부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의 목표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상징적인 상품인데요. 과연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아이폰 생산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최근 애플이 미국에 4년간 5천억 달러, 우리 돈 700조 원 넘게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He's invest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others too. We're going to have a lot of chip makers coming in, a lot of automakers coming in. They stopped 2 plants in Mexico. They were under construction, starting construction. They just stopped them. They're going to build here instead because they don't want to pay the tariffs. 그러나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먼저 중국 폭스콘 공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 수십만 명이 일하는 정저우 공장은 학교와 병원, 기숙사까지 갖춘 아이폰 도시입니다. 미국 보스턴 인구가 50만 명쯤 되는데 도시 전체가 아이폰을 조립해야 하는 셈입니다. 중국 내 고급 인력을 대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인건비도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폭스콘은 트럼프 일기인 2017년 미국 위스콘신에 디스플레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13,0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비싼 비용 때문에 일자리 1,000개를 만드는 데 그쳤습니다. To build a factory, it takes 4 to 5 years in the U.S. We don't even have the infrastructure and the employer base to actually build factories here when it comes to tech fabs and others. 중국의 아이폰 조립 공장은 살인적인 노동 조건으로 악명 높습니다. 시간당 우리 돈 5,000원을 받고 연장 근무와 주말 근무는 물론 20일 연속 근무 이후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세 전쟁의 상징적 승리를 꿈꾸는 트럼프에게 미국산 아이폰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YTN 권정입니다.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6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한 달 전보다 62원 오른 3,6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빔밥은 지난 2월 11,308원에서 지난달은 11,385원으로 77원 올랐습니다. 2017년 8,000원 선이었던 비빔밥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지난 23년 1월 10,000원을 넘어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메뉴 중 서울에서 10,000원 이하로 구매 가능한 음식은 7,500원의 자장면과 9,462원의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이 8,500원으로 세 가지 음식이 유일했습니다. 올해 1분기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860만 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으로 기록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분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3.9%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선 운항 횟수는 10만 5,817회로 지난해보다 5.7% 증가했고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중국 노선이 24.1%, 동부가 16.1%, 미주는 10.8%, 일본은 10.4% 증가했습니다. 공사 측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올해 여객 수요 전망보다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이런 경향이 이어지면 올해 국제선 여객 예측치는 기존 7,303만 명에서 7,664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12.3 내란 사태 직후 군 방첩사령부의 개헌 문건이라는 제목으로 대량 유포된 해킹 메일은 경찰 수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운세 정보나 세금 환급, 광고까지 다양한 가짜 이메일을 만들어서 무차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사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초 방첩사에 개헌 문건을 공개한다는 가짜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구 뿌려졌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면 개인정보가 그대로 털리는 해킹 메일로 당시 정부는 주의령을 발령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넉 달여간 관련 서버 기록 등을 추적한 결과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기존 북한발 사건에서 파악된 서버가 재사용됐고 범행 근원지의 IP 주소도 중국 랴오닝성과 북한의 접경지에 할당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버에서는 북한식 어휘도 다수 발견됐는데 정보통신 용어인 포트를 폭으로, 페이지를 폐지로 표현한 게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확인됐고 통일이나 안보, 국방 분야 종사자들에게 사칭 이메일이 다수 발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유명 가수의 콘서트 초대장이나 오늘의 운세, 세금 환급, 건강정보 제공 등 다양한 유형의 해킹 이메일을 만들었는데 범행에 쓰인 전자우편 주소는 공공기관이나 유명 포털 사이트 주소에 몇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메일은 모두 17,700여 명에게 12만 6천여 회 발송됐고 수신자 가운데 120명은 계정 정보와 연락처 등을 탈취당했습니다. 매일 수신자로 하여금 피싱 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 그 부분을 별도로 탈취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발송자가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않거나 첨부 파일과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켜 관리하면서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외교적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